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학대의 재생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대는 대를 이어서 대물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옛말에 시집살이 당했던 시어머니가 훗날 자신의 며느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처구니 없는 학대의 대물림에 대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수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학대의 재생산, 사람들 간의 그 갈등과 적대감, 분노, 그리고 학대의 만연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보더라도 전방위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번 정치계를 눈여겨보십시오. 매일매일 재현되고 있는 그들의 학대의 대물림, 어디서 그들의 심리와 그런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행태들이 비롯되고 있을까요? 여야 간의 그 반목과 갈등, 정말 내전에 버금가는 그들의 권력투쟁, 아찔하죠.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은 여와 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진보네 보수네 하면서 이거는 적대국의 그러한 국민들보다도 더욱더 서로의 증오와 갈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어린 시절 우리가 성장해왔던 가정환경이 건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로부터 존중과 자긍심을 받아가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은 훗날 성인의 삶에서 지금 한국의 정치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의 심리는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답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대의 유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정서적인 학대나 모멸감을 목격한 경우에 한국의 부모치고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희생과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자양분이라면은 결국은 가정의 평화와 또 구성원 간의 사랑과 신뢰성, 안정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의 부부간의 이 오고 가는 이 학대적인 이 언어, 그리고 정서적 학대,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자식에게 헌신하지만
결국은 자식의 정서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가족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말로 지옥입니다. 부모들에게는 감히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숨기지만은, 그러나 참 빨리 자신이 커서 그 가정을 떠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행배해지죠. 자,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 폭력의 행위를 경험한다. 지금 그 최근에 한국의 그 20대 어떤 어느 청년이 괴한이 택시 운전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엊그제는 급기야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또 다른 20대가 또 나왔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어제 오늘의 일들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묻지마 폭력,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억압감과 위화감, 이러한 것들은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속에서 또는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신체적인 폭력이나 또는 모멸감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슴 깊게 트라우마로 내재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폭력으로 또 발산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학대의 재생산은 바로 그 어린 시절 가정과 사회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폭력과 모멸감, 이러한 것들이 단초가 되고 있다. 비밀을 강요당했던 경험이 있는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가정이 역기능적이고 부모 사이에 불협화음과 폭력이 난무할 때 자녀들은 그것이 수치스럽게 각인되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비밀로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족들이나 자신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자긍심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성의 착취나 여성 학대의 문화.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의 엄연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딸들은 일찌감치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뛰어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인해서 가세가 곤궁에 처할 때 딸들은 어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문화였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오늘날의 50대, 60대들의 기성세대들은 정말로 그들의 누이가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심정이었지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여성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누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가 그런 관념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성의 착취나 학대의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오늘의 한국의 기성세대들, 무의식적으로 발산하게 되는 여성에 대한 폄훼와 비하,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알코올 중독, 아빠의 범법 행위, 구속. 예, 부모의 알코올 중독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래서 훗날 자녀들도 역시 그 기타, 알코올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행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대물림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들의 범법 일탈행위는 훗날 자녀들에게 혼동의 가치관을 초래하게 되고 또다시 그 불법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 정치계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의 정치인들의 불법 탈법 행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한다고 계엄을 토하면서 나오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지는 그들의 그 일탈행위들,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사생활 속에서의 그 모습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훗날 어떻게 부정적으로 미칠지 불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흉기나 도구에 의한 구타나 폭행의 경우. 저희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술만 마시면 부부싸움을 하는 이웃들이 한 집 건너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살림살이 그 부서지는 소리들,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들, 비명 소리들, 옷산에 사내 하면서 동네가 왁작지껄했죠. 참 그러한 그 폭력의 가정환경에서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늘상 삶이 불안하고 탈출하고 싶은 생존 욕구,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사적 공간이 없음, 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 예, 우리 어린 시절,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자녀들이 자신의 사적 공간이 없었죠. 그래서 한 방에 여러 식구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그 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우리 가족 간에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얼마나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보호해 주는가.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말로 부부 일심동체지만 그러나 때로는 서로 간에 사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얼마나 내재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참 부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일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서로의 그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생활의 보호,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맞춰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사생활 보호가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훗날 타인의 사생활, 타인의 사적 영역을 맘대로 침입하는 그런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성적 학대, 보호자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상황. 예.
그 요즘 성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륜과 외도, 그리고 성희롱, 급기야는 성폭행,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대의 사회가 많은 여성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바로 어린 시절 이러한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훗날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만, 성적 존재로만 치부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편부모스라에서 조롱과 모멸감. 예,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참 많이 서러움을 받았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에게 동네 어른들이 포로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내뱉는 그런 자녀들이 충격 속에서 학대를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린 시절 아예 싹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렇게 자란 우리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폭력의 행태, 이런 것들도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학대를 경험하면서 자랐던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것일까요? 예, 다분히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정서의 내면에는 혼란, 두려움, 분노, 슬픔, 죄책감, 무기력, 갈망. 갈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을 염려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내일 뭔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늘상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심리에 쌓이기도 합니다. 의심, 적대감, 비통함, 어색함. 자신은 뭔가 타인과는 좀 틀린 것들이 있다. 우리 집안은 보통 사람들의 집안과 틀리다. 일상 불안하고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어색함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절, 복수심, 억압감.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훗날 어른이 되어서 사회를 혼란시키죠. 특히 유명인이 될 때 언론인들, 요즘 참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없는 반항, 그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 맹목적인 그런 반목, 비아냥거림, 조소, 이런 것들이 다 복수심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상실감, 외로움, 시련, 버림받음,
비정함, 또 불신감, 초라함, 무엇인가 자신의 삶이 덫에 놓인 것 같다. 인생의 덫, 수치심. 이런 부정적 정서는 우리에게 방어 심리를 갖게 만들죠.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신의 안 좋은 감정을 반대적으로 방어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 초라한 사람들, 자긍심이 결여된 심리는 자꾸만 남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타인에 비해서 자기가 수피리어가 있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 심리를 역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유머스럽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회피. 반면에 뭔가 자신의 진실된 내면의 모습은 회피하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되죠. 술이나 약물의 사용, 우월감, 힘의 과시, 지나친 업무 의욕, 일 중독, 마초 기질, 초라한, 무기력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의 심리를 오히려 마초 기질로서 반대로 표현하는 그러한 리액션을 하게 되죠. 리액션. 그리고 과장과 허풍. 타인과 자신의 사적 영역에 벽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접할 수 없는 존재로서 각인되죠. 반항아, 문제야. 문제야 하니까 또 어떤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문제야. 변덕스러움, 자신의 실체를 숨김,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함,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사람. 여성과 섹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집착을 하게 되죠. 여성에 대한 존중심이 없을 때, 여성과 진정한 프렌십을 꺼려하는 심리.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가치관. 이런 가치관은 여성을 신비스러운 존재, 섹스의 대상, 이러한 심리에 쌓여 있게 된다. 그리고 과격한 성격.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격이 있죠.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 나는 평상시 괜찮다. 내 성격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다만 내가 참지 못할 때 욱하는 성격이 문제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과격한 자신의 성급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진실성이 없음. 자, 이런 방어 심리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죠. 사람이 긍정적이고 오픈 마인드였을 때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리고 결과가 이제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인생의 법칙인데 사람이 수동적이고 자기의 부정적 정서를 방어하는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결국은 원치 않는 결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렇죠? 후회하게 되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배우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거나 두렵게 하죠. 가정폭력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자기가 했다라고 믿지를 않게 되죠. 상대방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자신과 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된다. 학대의 연속, 관계의 파탄, 가정폭력 사태,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타인의 느낌을 두려워한다. 그렇죠? 일상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런 행동을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게 될지 노심초사하는 일상 타인의 느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감이 결여된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친화력 상실, 음주운전도 하게 되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결국 음주운전을 하게 되겠죠.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늘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심리에 쌓이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작하려는 심리에 쌓이게 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몰려오는 불안감 그건 엄청나죠. 늘상 자신은 사람들을 통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에 빠지게 된다. 아내나 또는 자신의 누이들의 관계가 늘상 인장 속에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잘 개론을 하지 못하고 들과 그 오픈 마인드를 힘들죠. 언어폭력, 배우자에 대한 탄압, 이런 원치 않는 결과들을 결국은 초래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폭력자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념과 태도는 어떻게 각인되는가? 어떻게 굳어지는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의 결여, 즉 자긍심의 결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상실된다. 자긍심의 상실, 부족한 자신을 느끼게 되고, 느낌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자신이 무슨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타인에게 자신의 내면을 숨기려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고요. 스스로 자신 없어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갈망,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심과, 즉, 사람은 누구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죠. 성취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신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신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자꾸만 취득하려고 한다. 어떤
반칙과 꼼수를 통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는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인가를 반칙과 술수를 통해서 그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의 그런 심리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가 모른다고 생각.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세속화되고 타락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그런 애정과 존중심이 상실되는 거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강한 삶의 회의감이 몰려오고 나는 뭔가 비인간적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참 뭔가 잘못되었다. 나는 실패했다. 타인을 믿을 수 없다, 결국은. 내 삶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늘상 생존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심리. 내가 이용당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내가 자칫 방심하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불신감과 조바심이 사로잡히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과대망상이죠.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된다. 결국은 이제 이런 신념과 태도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강하게 갖게 되면은 또다시 뭡니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이런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드는 삶 속에서 자신을 더욱더 두텁게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방어 심리가 축되게 되고 방어 심리 속에서 부정적 정서가 일상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과거 학대의 경험들을 인식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acceptance,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어 심리라든가 원치 않는 결과, 잘못된 신념과 태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고 사회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비로소 진정한 복지 선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학대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폭력과 위화감이 팽배해져 가는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